저희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이렇게 제가 여기 강릉에 와서 먹강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체면을 봐서 단장인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보다 조금 더 크게 평양에서도 다 들리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15년 6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북한 예술단 강릉 공연에 이어서 어제였죠. 서울에서 두 번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울에 뜬 현송월 단장의 피날레 독창이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전문가들은요, 수준 높은 연주와 가창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공연 내용에 북한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를 이 두 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편곡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서 글쎄요, 같은 노래 멜로디인 거는 알겠는데 느낌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찬일 소장님? 네, 이번 그 삼지연 관현악단에는 아쉽게도 남자 가수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네. 차라리 남자 가수가 와서 차차차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여성들이 차차차 하니까 조금 이제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았는데 색다른 맛은 있었죠. 뭐 색다른 네. 맛은 있지만 자간 서른도가 부르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고 다만 그랬습니까? 북한 가수들은 네. 북한에서는 정말 몰래 부르던 노래를 여기 와서 그냥 마음껏 부르니까 뭔가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 네. 그런 면에서 역시 우리 민족은 감정과 정서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연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브로셔를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노래지? 라고 했었는데 노래 반주가 나오고 나서는 아, 이 노래가 이 노래구나 라고 놀랐다고요. 어떤 노래들이었습니까? 락엽이라고 하면 어떤 락엽. 노래인지 아세요? 옆에 나오는 것처럼 가극극장의 유령, 네. 흑인 영감조, 네. 그대의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나마 좀 직역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읽으면 정말 무슨 노래인지 보고는 알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오텀 네. 리브스라는 게 또 우리말로 낙엽이었고 오페라의 유령이나 올드 블랙조 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뭐 오페라 삽입곡이라든가 오래된 뭐 팝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북한식으로 저렇게 바뀌어서 저는 오히려 저런 걸 바꿔서도 예술단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송월 당장이 노래를 하기 직전에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들어와서 무대 위에서 인사말을 했었죠. 그 인사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민족의 유언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온 민족이 함께하고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하해와 다람의 합창 소리에 저의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이렇게 글쎄요, 저렇게 큰 공연이라면 사실은 이 뮤지컬이나 오페라 공연 때도 앵콜 곡들을 사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송월 단장, 과연 저게 즉흥적으로 나와서 불렀던 노래일까요? 아니면 저런 장면을 연출을 해서 극적으로 만든 걸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송월 단장이 두 번이나 와서 이제 상당히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타나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확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개인도 야 이거 나도 좀 뭔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저 현단장도 한 곡 좀 해 이렇게 뭔가 힌트가 있었길래 저렇게 나와서 뭔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 치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소연이가 나온 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뭔가 김여정 그 제1부부장 이거 뭐 남조선의 그 걸그룹이 유명한데 한번 좀 들어봅시다. 또 여러 명 나오면 또 북한의 수단이 너무 죽어버리니까 그냥 네. 한 명만 불러서 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약간 즉흥적으로 무대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속내는 사실 현송월 단장 혼자만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박수를 유도했을 때 우리 또 대표단들도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쳤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현송월 이름을 열심히 외쳤고요.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앵콜을 또 열심히 외쳤다고 합니다. 남북 대화를 주도하고 이 협상을 할 때는 정말 과묵하고 무게 있는 모습인데 공연장에서는 열심히 박수치는 저 지금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공연에 예. 정말 즐기고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장면을 김여정 부부장이랑 김영남 위원장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놀래서. 왜 그러냐면 네. 안철수 소장도 계시지만 북한에서는 네.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앙콜이나 재청을 하면 모를까 네. 밑에 더 낮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서 아, 그래요? 이걸 할 수가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김여정은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저러나 싶어서 그게 아마 깜짝 놀랐다고 네, 합니다. 안 소장님 맞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야말로 최고조는 우리 대통령이 나와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장관이 그냥 앵콜 하니까 네. 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야, 저 사람들 내일 무사할까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해봤지 않았겠는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 현송월 단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북한의 한 가수 팬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현송월 단장이 서운하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가수 얘기를 하냐. 그래서 혹시 저렇게 앵콜 무대에 나온 건 아니냐는 저희 제작진이 작가진의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현송월 단장이 이때 좀 속상한 게 마음이 풀렸을 것 같아요. 저렇게 노래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완전히 그냥 회복했고 네. 모든 걸 그냥 다시 또 자기가 정상급이라는 프라이드를 안고 돌아갔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공연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을 하고 즐거워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공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연도 훌륭하고 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북한의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 숨어 있었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안 소장님,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뭐 금성, 이것은 이제 금성은 김일성의 이제 20대 때 나이를 그때 이제 혁명 활동했다는 아하. 이런 걸 가르치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샛별이니,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 노래라는 게 이제 이번 공연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시작은 반갑습니다. 네. 끝나는 것은 다시 만납시다. 이 프레임은 그냥 똑같습니다. 북한의 공연이. 네. 그런데 마지막에 저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해와 별이 찬란한 통일의 날 다시 만나요. 이것은 결국 해는 김일성이고 네. 별은 김정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메시지가 김일성과 김정일이 바라던 그런 사회주의로 통일해서 거기서 우리가 사회주의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우리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일단은 뭐 이 베이징 회군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중국 공연을 갖다가 현송월 단장이 핵미사일 발사 장면 영상을 중국에서 틀지 말라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공연할 수 없다라고 돌아갔던 그걸 이제 베이징 회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뭐 가사도 바꾸고요. 곡명은 어떤 경우에는 빼기도 하고요. 이랬던 걸 보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이제 중요한데 아니라 토시 하나 점 하나 뺄 수 없다던 현송월이 이번에 뭐 평창 회군을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은 그렇죠. 그만큼 우리 대통령과 또 김여정 제1부부장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런 거물급들이 직접 와서 보고하는데 거기서 뭐 지금 토시가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좀 덮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릉과 서울에서 이 감동을 안겨준 북한 예술단은요, 방남한 지 엿새 만인 오늘 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북한 예술단을 맞이할 이 북한 당국도 근데 고민이 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방남 입단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안찬일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일단 엿새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고 호응도 좋았고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걱정을 한다니요. 입단속이 뭡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다 집으로 돌아가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올 때도 합수 훈련했지만 돌아가서도 그 숙소에서 다시 며칠 동안 총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즉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정말 눈이 두 개가 아쉬울 정도로 엄청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눈물을 자꾸 닦아내는 것도 역시 자기네가 건설하고자 했던 지상낙원이 남쪽 땅에 펼쳐진 데 대한 감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젊은 신세대 저런 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가서 뭐 말 실수한 건 없는가 또 앞으로 입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네. 다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돌아갔지만 저녁에 자기 가정집에 가서 밥상을 마주 앉으면 쌀밥이 한 그릇씩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숙소에서 좀 이게 사람이 점진적으로 하듯이 쌀이 뭐 오늘 절반 섞인 거 좋다 내일은 조금 섞여졌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 생각합니까? 완충을 마련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충격도 좋고 네. 이런 이제 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방남 과정 중에 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봤던 것, 느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할 수 있는 정신 훈련을 또 받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군요. 굉장히 철저한 북한 사회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요. 많은 언론의 이 또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소녀시대 가수 서현 씨가 북한 예술단과 함께 공연을 꾸몄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확인해 보시죠. 지금 아주 듣기 좋은 화음, 이 코러스를 넣으면서 부른 이 노래 정말 완벽한 가수의 공연이었는데 저것도 지금 연습할 시간이 없이 그냥 곧장 무대에 오른 거라면서요. 어제 사실은 서현 씨가 저 무대에 오를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리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현 씨 소속사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어제 청와대 쪽에서 이제 급하게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오늘 꼭 좀 무대에 와서 섰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고 두 곡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제 한 곡은 우리에서 온 통일은 뭐 다 아는 노래니까 하면 되는데 또 하나 노래는 다시 만납시다라는 이제 북한 노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본 노래이기 때문에 그건 그날 배워가지고 불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리허설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본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가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배워서 저렇게 큰 무대 공연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낸 가수 서현 씨.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남한의 가수들이 많은데 왜 하필 소녀시대의 서현 씨였을까? 글쎄요. 청와대 측에서 이렇다 할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안찬일 소장님께 한번 추측을 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예술단이 공연하는데 소녀시대 서현 씨가 올랐다. 이유가 뭘지 혹시 추측이 가능할까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송혜교 씨나 뭐 심은하 씨 이런 탤런트들이 북한 사람들이 다 우리 드라마를 보니까 네. 제일 그 롤모델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소현 씨와 같이 이렇게 계란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걸그룹에 대한 인기가 북한에 높아지니까 평양의 일부 부유층들은 걸그룹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원에까지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번에 북한에 정말 예술단이 들어올 때부터 쭉 보셨겠지만 이 얼굴 형태가 대체로 저 소현 씨처럼 갸름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그 이제 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화장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도 아마 북한 여성들이 아하. 가장 닮고 싶어하는 여성을 고르다 보니까 네. 소영 씨가 초이스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점심 전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는데 이 고민정 부대변인이 이 서현 씨가 무대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유를 밝혔네요. 제가 듣기로도 북측에서도 소녀시대가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서현 씨께서 흔쾌히 응해 주신 것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북측 공연단에서는 이 연습 기간이 짧다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쪽의 설득으로 인해서 막판에 이제 조율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소녀시대가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 측에서 이제 서현 씨를 섭외해서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기도 했어요. 연습 시간이 짧은 것도 있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소녀시대가 북한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날라리라고. 이 남한 이 걸그룹들을 날라리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본 적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 북한에서 날라리라는 건 완전히 비사회주의고 반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날라리의 의미보다 또 심한가 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날라리 기준보다 북한에서 날라리면 저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날라리라고 저렇게 댄스하고 노래하는 걸 김정일 시대만 해도 적극 이제 자제하도록 이렇게 비판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바로 김여정도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세대가 좀 짓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묵과하는 그래서 학원마저 생겨서 북한의 신세대도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요? 이런 풍토가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고요? 네, 평양에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고 또 음악대학 교수들 이런 무용수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생겨나는 거 보면 그걸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뉴스탑10이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소녀시대가 얼마만큼 북한에서 인기가 있는지 혹시 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북한에서 유명한 모란봉 악단의 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시대 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복장이 이 모란봉 악단의 복장과 매우 유사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북한에서 소녀시대가 인기를 끌다 보니 모란봉 악단도 혹시 저런 옷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 제작진이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볼 땐 뭐 거의 90% 카피라고 봐도. 그래요? 예. 저는 모란봉 악단 등장 전에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기 전에 김정일 시대 저런 모란봉 악단처럼 무릎 이상에 올라오는 치마를 추고 노래하는 가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바로 모란봉 악단이 등장했다는 건 우리 걸그룹을 카피하고 또 북한의 젊은이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반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새롭고 독특하네요. 북한의 평양에 우리 남한 걸그룹들 춤을 가르쳐주는 학원까지 있다.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요, 거기? 네, 뭐 적지 않게 다니고 그러니까 한류 K-팝은 대한민국의 전유물이었는데 네. 북한에 잠재된 K-팝이나 이게 북한 그 한류 문화가 생겨난다면 이것도 통일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7달하고 돌아갔던 그걸 이제 베이징 회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뭐 가사도 바꾸고요. 공명은 어떤 경우에는 빼기도 하고요. 이랬던 걸 보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이제 중요한데 아니라 토시 하나 점 하나 뺄 수 없다던 현송월이 이번에 뭐 평창 회군을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은 그렇죠. 그만큼 우리 대통령과 또 김여정 제1부부장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런 고물급들이 직접 와서 보고하는데 거기서 뭐 지금 토시가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좀 덮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릉과 서울에서 이 감동을 안겨준 북한 예술단은요, 방남한 지 엿새 만인 오늘 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북한 예술단을 맞이할 이 북한 당국도 근데 고민이 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방남 입단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안찬일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일단 엿새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고 호응도 좋았고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걱정을 한다니요. 입단속이 뭡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다 집으로 돌아가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올 때도 합수 훈련했지만 돌아가서도 그 숙소에서 다시 며칠 동안 총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즉,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정말 눈이 두 개가 아쉬울 정도로 엄청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눈물을 자꾸 닦아내는 것도 역시 자기네가 건설하고자 했던 지상낙원이 남쪽 땅에 펼쳐진 데 대한 감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젊은 신세대의 저런 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가서 뭐 말 실수한 건 없는가 또 앞으로 입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네. 다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돌아갔지만 저녁에 자기 가정집에 가서 밥상을 마주 앉으면 쌀밥이 한 그릇씩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숙소에서 좀 이게 사람이 점진적으로 하듯이 쌀이 뭐 오늘 절반 섞인 거 좋다 내일은 조금 섞여줬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 생각합니까? 완충을 마련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충격도 좋고 네. 이런 이제 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방남 과정 중에 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봤던 것, 느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할 수 있는 정신 훈련을 또 받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군요. 굉장히 철저한 북한 사회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요. 많은 언론의 이 또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소녀시대 가수 서연 씨가 북한 예술단과 함께 공연을 꾸몄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확인해 보시죠. 그 삼지연 관현악단에는 아쉽게도 남자 가수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네. 차라리 남자 가수가 와서 차차차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여성들이 차차차 하니까 조금 이제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았는데 색다른 맛은 있었죠. 뭐 색다른 네. 맛은 있지만 자간 서른도가 부르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고 아, 다만 그랬습니까? 북한 가수들은 네. 북한에서는 정말 몰래 부르던 노래를 여기 와서 그냥 마음껏 부르니까 뭔가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 네. 그런 면에서 역시 우리 민족은 감정과 정서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연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브로셔를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노래지? 라고 했었는데 노래 반주가 나오고 나서는 아, 이 노래가 이 노래구나 라고 놀랐다고요. 어떤 노래들이었습니까? 락엽이라고 하면 어떤 락엽. 생각이 가세요? 옆에 나오는 것처럼 가극극장의 유령, 네. 흑인 영감조, 네. 그대의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나마 좀 직역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읽으면 정말 무슨 노래인지 보고는 알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오텀 네. 리브스라는 게 또 우리말로 낙엽이었고 오페라의 유령이나 올드 블랙조 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뭐 오페라 삽입곡이라든가 오래된 뭐 팝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북한식으로 저렇게 바뀌어서 저는 오히려 저런 걸 바꿔서도 예술관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송월 당장이 노래를 하기 직전에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들어와서 무대 위에서 인사말을 했었죠. 그 인사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민족인 유문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온 민족이 함께하고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하해와 단합의 합창 소리에 저희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이렇게 글쎄요, 저렇게 큰 공연이라면 사실은 이 뮤지컬이나 오페라 공연 때도 앵콜 곡들을 사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송월 단장, 과연 저게 즉흥적으로 나와서 불렀던 노래일까요? 아니면 저런 장면을 연출을 해서 극적으로 만든 걸까요? 글쎄 제가 볼 땐 이제 현송월 단장이 두 번이나 와서 이제 상당히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타나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팍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개인도 야 이거 나도 좀 뭔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저 현단장도 한 곡 좀 해 이렇게 뭔가 힌트가 있었길래 저렇게 나와서 뭔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 치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소연이가 나온 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뭔가 김여정 그 제1부부장 이거 뭐 남조선의 그 걸그룹이 유명한데 한번 좀 들어봅시다. 또 여러 명 나오면 또 북한의 수단이 너무 죽어버리니까 그냥 네. 한 명만 불러서 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약간 즉흥적으로 무대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속내는 사실 현송월 단장 혼자만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박수를 유도 저희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이렇게 제가 여기 강릉에 와서 먹강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체면을 봐서 단장인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보다 조금 더 크게 평양에서도 다 들리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15년 6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북한 예술단. 강릉 공연에 이어서 어제였죠. 서울에서 두 번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울에 뜬 현송월 단장의 피날레 독창이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전문가들은요, 수준 높은 연주와 가창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공연 내용에 북한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네, 저희가 지금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를 이 두 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편곡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서 글쎄요, 같은 노래 멜로디인 거는 알겠는데 느낌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찬일 소장님? 네, 이번 했을 때 우리 또 대표단들도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쳤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현송월 이름을 열심히 외쳤고요.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앵콜을 또 열심히 외쳤다고 합니다. 남북 대화를 주도하고 이 협상을 할 때는 정말 과묵하고 무게 있는 모습인데 공연장에서는 열심히 박수치는, 저 지금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공연에 예. 정말 즐기고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장면을 김여정 부부장이랑 김영남 위원장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놀래서. 왜 그러냐면 네. 안찬일 소장님도 계시지만 북한에서는 네.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앙콜이나 재청을 하면 모를까 네. 밑에 더 낮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서 아, 그래요? 이걸 할 수가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김여정은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저러나 싶어서 그게 아마 깜짝 놀랐다고 네, 합니다. 안수장님 아마 맞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야말로 최고 존엄 우리 대통령이 나와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장관이 그냥 앵콜하니까 네. 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야, 저 사람들 내일 무사할까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해봤지 않았겠는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 현송월 단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북한의 한 가수 팬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현송월 단장이 서운하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가수 얘기를 하냐. 그래서 혹시 저렇게 앵콜 무대에 나온 건 아니냐는 저희 제작진이 작가진의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현송월 단장이 이때 좀 속상한 게 마음이 풀렸을 것 같아요. 저렇게 노래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완전히 그냥 회복했고 네. 모든 걸 그냥 다시 또 자기가 정상급이라는 프라이드를 안고 돌아갔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공연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을 하고 즐거워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공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연도 훌륭하고 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북한의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 숨어 있었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안 수장님,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뭐 금성 이것은 이제 금성은 김일성의 이제 20대 때 나이를 그때 이제 혁명 활동했다는 아하. 이런 걸 가르치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샛별이니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 노래라는 게 이제 이번 공연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시작은 반갑습니다. 네. 끝나는 것은 다시 만납시다. 이 프레임은 그냥 똑같습니다. 북한의 공연이. 네. 그런데 마지막에 저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해와 별이 찬란한 통일의 날 다시 만나요. 이것은 결국 해는 김일성이고 네. 별은 김정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메시지가 김일성과 김정일이 바라던 그런 사회주의로 통일해서 거기서 우리가 사회주의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우리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일단은 뭐 이 베이징 회군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중국 공연을 갔다가 현송월 단장이 핵미사일 발사 장면 영상을 중국에서 틀지 말라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공연할 수 없다. 지금 아주 듣기 좋은 화음, 이 코러스를 넣으면서 부른 이 노래 정말 완벽한 가수의 공연이었는데 저것도 지금 연습할 시간이 없이 그냥 곧장 무대에 오른 거라면서요. 어제 사실은 서현 씨가 저 무대에 오를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리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현 씨 소속사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어제 청와대 쪽에서 이제 급하게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오늘 꼭 좀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고 두 곡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제 한 곡은 우리에서 온 통일은 뭐 다 아는 노래니까 하면 되는데 또 하나 노래는 다시 만납시다라는 이제 북한 노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본 노래이기 때문에 그건 그날 배워가지고 불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리허설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본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가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배워서 저렇게 큰 무대 공연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낸 가수 서현 씨.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만의 가수들이 많은데 왜 하필 소녀시대의 서현 씨였을까? 글쎄요. 청와대 측에서 이렇다 할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안찬일 소장님께 한번 추측을 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예술단이 공연하는데 소녀시대 서현 씨가 올랐다. 이유가 뭘지 혹시 추측이 가능할까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송혜교 씨나 뭐 심은하 씨 이런 탤런트들이 북한 사람들이 다 우리 드라마를 보니까 네. 제일 그 롤모델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소연 씨와 같이 이렇게 계란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걸그룹에 대한 인기가 북한에 높아지니까 평양의 일부 부유층들은 걸그룹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원에까지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번에 북한의 그 정말 예술단이 들어올 때부터 쭉 보셨겠지만 이 얼굴 형태가 대체로 저 소연 씨처럼 갸름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그 이제 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화장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도 아마 북한 여성들이 아하. 가장 닮고 싶어하는 여성을 고르다 보니까 네. 서영은 씨가 초이스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점심 전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는데 이 고민정 부대변인이 이 서현 씨가 무대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유를 밝혔네요.
제가 듣기로도 북측에서도 소녀시대가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서현 씨께서 흔쾌히 응해 주신 것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북측 공연단에서는 이 연습 기간이 짧다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쪽의 설득으로 인해서 막판에 이제 조율이 된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소녀시대가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 측에서 이제 서현 씨를 섭외해서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기도 했어요. 연습 시간이 짧은 것도 있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소녀시대가 북한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날라리라고